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많은 분을 뵙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정석 3단원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극한 다음에 연속을 다뤘고 그리고 두 개가 한 번에 됐을 때 바로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분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미분의 이제 가까운 개념에 대해 배울 텐데 그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 뭔데요? 라고 싶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말만 들어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제가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알파, F 알파 자, 그리고 뭐 이 점을 베타라고 하면 베타, F 베타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함수 값이 여기서부터 따라서 이 점에 도달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내가 x의 이 구간 동안 이 함수 값은 어떻게 돼?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다 하고 여기가 6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3에서 6까지 변했잖아요. 그럼 3만큼 변했는데 물론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온 것도 있지만 3만큼 변했으면은 얘가 평균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갔을 때 얼마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되게 간단하게 내가 x가 예를 들어서 2야. 그리고 x가 6이 됐어요. 근데 그때 y 값이 1이야. 그리고 이때 y 값이 9가 됐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면 x 값은 4만큼 증가했는데 y 값이 8만큼 증가했죠. 그럼 내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 2씩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1 증가하는 동안 2씩 증가했다. 이렇게 평균이 되기 때문에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중간 값은 몰라도 내가 어떻게 돼? 얘가 8만큼 어떻게 돼? 4 동안 증가하려면은 1에 기본적으로 2씩은 올라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6이 되면은 그게 어떻게 돼? 여기에서 10이 돼서 이렇게 평균 2는 돼야지 어떻게 돼? 평균적으로 내가 얘가 여기까지 변하는데 변화량이 따라온다는 거야. 자, 그렇게 치면은 되게 어려운데 요 녀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베타 빼기 알파분의 F 베타 빼기 F 알파. 자, 이렇게 식을 봤을 때 얘가 혹시 직선에서 뭘 담당하는지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얘가 바로 직선의 기울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건 내가 이 값에서 이 값으로 평균적으로 변한 양이 이렇게 어떻게 돼? 기울기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왜 평균 변화율인가요? 기울기는 직선이라는 건 리니어. 말이 어렵겠지만 직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 변화가 없이 쭉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 변화량이라는 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 내가 이만큼을 해도 그리고 이만큼을 해도 어떻게 돼? 요 변화량이 줄지가 않죠. 기울기는 그대로기 때문에 얘가 평균 변화율인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요런 기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세모 x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델타 x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 델타 x라는 표시는 베타 빼기 알파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델타 y라는 건 우리가 얘는 x의 증분이라는 거는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증가라는 개념에는 네거티브로 떨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분이라는 건 변화량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얘는 F 베타 빼기 F 알파 그렇게 해서 얘는 Y의 증분. 자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베타 빼기 알파분의 F 베타 빼기 F 알파가 돼서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냥 너무 복잡한데 좀 그냥 이거 그냥 기울기라고 외워도 되나요? 물론 그래도 되지만 이 기울기가 갖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정 이해가 안 된다면 평균 변화율 바로 우리가 두 점에서의 기울기 라고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이 식은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F 빼기 알파라는 녀석은 증분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델타 X분의 자 베타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F 알파 플러스 델타 X 빼기 알파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델타 X라는 기호가 너무 쓰기 어렵다 보니까 요걸 어떻게 돼? H로 바꿔서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요 H라는 건 차이고 내가 어떻게 돼? 알파로부터 특정 차이 나는 구간까지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는 혹은 델타 X는 빼기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은 평균 변화율 이 고루 두 점 사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말했지만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냐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래서 보기 1번 같은 거 보시면요. x가 1에서 4로 이동하는 동안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자, 1번은 y는 2x 플러스 1. 자, 그렇다면 x가 1에서 4까지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4 빼기 1. 왜? 3만큼 움직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f4라는 건 여기다 있으면 9 빼기 1 대입하면 3이 돼가지고 얘가 3분의 6.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가 어려운 거 없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x좌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변화량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3분의 2 빼기 1 이거 루트예요? 루트예요?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이건 그냥 기울기 나타낸 거죠. 두 점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의 기울기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미분을 익히기 위한 중간 가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그 다음에 아까 평균 변화율 했죠. 어떻게 돼? x값이 특정과 운동하는 동안 얼마나 평균적으로 변화하나. 자, 근데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 무슨 말이 붙었어? 순간 변화율. 뭔 소린가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미분을 배우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평균 변화를 배웠어. 그리고 우리는 극한이라는 걸 배웠어. 자, 그러면 요거는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이 두 점에서의 기울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근데 차이 아까 h 델타 x라는 게 차이라고 했는데 내가 차이를 좀 더 좁히면은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기울기가 될 거야. 차이를 좀 더 좁히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죠.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베타야 알파에게 다른 값을 가지면서 점점 다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면 또 기울기가 바뀌어지고 얘가 극한을 가지면서 즉 얘 쪽이 어떻게 돼? 알파가 베타가 되는 순간은 사실 분모가 0이어서 안 되는데 다른 값을 가지면서 알파로 다가가게 되면은 이 두 점이 어느새 거의 차이가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내가 요 알파라는 요 점을 향해서 지금 이 점이 계속 붙고 있잖아요. 알파라는 점을 향해서 얘가 이렇게 점점 붙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극한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돼? 계속 이 기울기가 변하다가 어떻게 돼?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차이에 따라서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바뀌다가 얘는 이제 알파로 극한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가면 갈수록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에?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줄어드는 거냐고? 네. 아니 얘가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 빼기 알파분의 fx 빼기 f 알파 형태를 봅시다. 그러면은 x에 어떻게 돼? x와 알파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x는 그럼 왜 미지수인가요? 배수 바뀌었잖아요. 알파 쪽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어떻게 돼? x가 알파인 것처럼 알파에 최대한 가깝게 근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기울기가 아무리 막 확대해서 이렇게 됐다가 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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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어느 순간 이렇게 극한 값이 생겨난다. 곡선은 뭐예요? 예? 저 곡선. 곡선 원래 함수가 있는 거죠. 원래 함수. x가 곡선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fx가 이 곡선이라고 했을 때 이 함수에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근접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 기울기 마치 두 점이 한 점처럼 붙은 것처럼 돼가지고 생기는 이 기울기 바로 얘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 거고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돼? 미분한 특정 상수다 해서 미분 계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이게 미분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돼? 우리가 x의 증가량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여 나가서 0은 아니지만 0이 된 것처럼 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미분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관념적으로 계속 말을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식은 헷갈릴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요 개념이 머리에 딱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아까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얘 값이 있었는데 이제 얘 값을
얘의 값을 0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것도 썼었죠. 요것도 썼었죠. 자, 그리고 요것도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표현 썼었죠. 무슨 표현 썼었어?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 빼기 알파분의 f x 빼기 f 알파. 얘네가 어떻게 돼? 모두 다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거 표현부터 나가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 일단 우리가 그림으로 머릿속에 어떤 상황인지 드린 거고, 자, 얘는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증가량을 0으로 줄였을 때 어떻게 변하냐를 보는 거고, 얘도 증가량을 0으로 줄였을 때 y의 증가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고, 얘는 이 식을 h로 보기 편하게 바꾼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아까 평균 변화율이 요 x 빼기 알파 f x 빼기 f 알파였는데 그 평균 변화율을 알파에 가깝게 가면서 한 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만든 거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녀석을 바로 어떻게 쓰냐? f 프라임 알파라고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x는 알파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다. x는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비슷한 표현으로는 y 프라임 x가 알파일 때라든지, 혹은 요런 dx분의 dy x가 알파일 때라든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f 프라임 알파라는 말을 쓴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풀어줄 겁니다. 보기 3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보기도 풀어주고. 저 D는 뭐예요? 네? D. 델타. 아니 D. 델타. 아, 델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용 문자잖아요. 이거는 명사잖아요. 델타라고 했고요. 델타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리미트 이렇게 델타 0으로 보냈고, 여기서 0으로 보내면 안 되죠. 0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알파로 보냈잖아요. 얘도 알파로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x가 알파일 때니까 알파로 보냈다는 뜻인데, 요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자주 쓰면서 한 번에 가가지고는 바로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요거를 이제 가장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보기를 풀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딴식 별로 안 쓰고 요거 쓸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됐을 때 h분의 f 여기서 어떻게 돼? 1로 갔을 때 미분계수니까 1 더하기 h 마이너스 f 1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뚜루뚜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여태가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가 마이너스 x분이니까 간단하게 여기다가 1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돼요. 자 다음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빼주면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전개해 주시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h 더하기 마이너스 h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 약분되고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 리미트 h가 빵구로 갈 때 자 얘 약분하면 마이너스 2고요. 얘 약분하면 마이너스 h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 h를 0으로 보내면 극한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써있어. 와우, 이 핸드폰에서 4,000원 주고 산 보조배터리인데요 10분 충전해주면 끝나네. 그러니까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핸드폰이 꺼지기 직전에 전화 한 통화로 쓰는 그 정도의 충전기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편의점 말고 다이소 가면 2,000원, 3,000원 사는데 다이소 건 비슷하겠다. 자, 그럼 보기 문제 요건 좀 이제 아예 해낼 수 있으니까 다 풀어주면은 얘는 이번엔 fx가 x제곱 더하기 x인데요. 얘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에 h가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변화량을 0으로 보낼 때 요 그때 y 값이 0으로 변하냐라는 걸 보는 거고요. 자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플러스 h제곱 더하기 1 플러스 h. 자 그리고 f1이라는 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h가 0. 그럼 빠르게 전개해서 해주시면은 h는 1 더하기 2h 더하기 h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h 마이너스 2가 됨으로써 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남는 거는 여기 2랑 3h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 더하기 h h는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3이다 이렇게. 근데 세제곱이 왜 안 나와요? 세제곱이요? 제곱이에요. X 세제곱 더하기 X인데. 네? 아유 세제곱이에요? 내가 등신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 세제곱 더하기 1 플러스 h 마이너스 2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빠르게 전개.
1 더하기 3h 더하기 3h 제곱 더하기 h 세제곱 플러스 1 더하기 h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돼요? 1은 없어지고요. 1 마이너스 2 없어지고, 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여기 4h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4 더하기, 자 얘는요 3h 플러스 h 제곱, h가 빵그로 가면 어떻게 돼? 어차피 얘는 없는 거니까 4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문제를 많이 나간다 이런 거보다도 뭐 과제는 최대한 센으로 함수 연속적으로 내주고, 그 약간 요 순간 변화율이 뭔지 계산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정도. 삼 번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기 문제를 다 풀어준 거예요. 삼 번은 이제 x분의 1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죠. 리미트. 자, 얘는 바로 이번에는 어떻게 돼? 그냥 여기다가 h 써보고 여기다가 1 플러스 h 써볼게요. 그럼 여기 1 플러스 h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앞에 제가 어떻게 돼?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있으니까 그거 보니까 그대로 하면 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일단 우리가 얘를 통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 이렇게 통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얘가 1 플러스 h분의 1 플러스 h라서 어떻게 돼? 1 없어지고 마이너스 h로 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 사실 남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얘 약분해도 되고, 아니면 약분 바로 어려우면은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h분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h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h가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방금 1 더하기 h분의 1은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식 제가 요식 앞에 썼으니까 그냥 여기 뺐어요. 요식 우리 계속 이식만 쓴 거야 지금. 사 번은 이번에는 fx가 루트 x네요. 자, 이번에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다가 루트 1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짓거리 해줘야 되냐? 유리야? 얘를 곱해 주시면은 얘가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루트 1 플러스 h 마이너스 더하기 1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h 빼기 1이 되니까 h 그게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하면 1 더하기 1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 개념 하나 더 나가고 보기 문제 5번 풀어주고 잠깐 쉴게요. 그럼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자, 앞서서 내가 특정한 점에서 어떻게 돼? 계속 평균 변화율을 특정한 점으로 수렴하게 보내서 나타내는 녀석이 이제 미분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행위가 내가 어떻게 돼? 특정한 변화율을 어떻게 돼? 극한을 보내서 접선의 기울기처럼 만든 게 바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극한도 전부 다 극한을 구할 수는 있는데 그 값이 존재했을 때가 있죠. 연속도 전부 다 함수가 이어져 있지만 연속이 1대가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즉 미분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 미분을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다. 즉 미분의 가능 여부. 그러면 첫 번째 사실 딱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첫 번째는 어떨 때일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함수의 극한이 있어야 되고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묻는 게 바로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돼.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돼 있어. 어렵지 않게. 특정한 점에서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이쪽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분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이 값 중에 어떤 값이 얘 미분 계수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특정한 값이 아닌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요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요 f 알파에서의 자극한 값과 f 베타에서의 자극한 값, 즉 이렇게 모난 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한글표로 첨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첨이라는 게 바늘이거든요. 뾰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왜? 뾰족하면은 왼쪽에서의 미분값과 오른쪽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다르죠. 그래서 뭘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이렇게 치면 우리 함수 사이에 이런 게 가능한데 일단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녀석이 가장 넓은 영역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놈들 중에 어떻게 돼? 연속인 녀석은 따로 존재하고 연속인 녀석 중에 미분 가능한 녀석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극한이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어보려면 극한 값을 하면 어떻게 돼? 안 나와도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자, 보기 보면서 제가 자, fx는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은 0으로 어떻게 돼?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f0과 같으니까 연속이기까지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요거거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극한, 여기서는 좀 다른 걸 쓸 겁니다. 뭘 쓸 거냐? x 빼기 알파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제곱 같은 경우에 0에서 작은 값으로 와도 x제곱이죠. 그래서 어떤 게 생겨? 야, 이렇게 하면은 리미트 x가 0에 자극하는 때 x가 돼서 0이 생겨. f0은 0이고 0도 0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러니까 0과의 변화를 보는 건데 자극하는 거냐면 왜냐면은 왼쪽에서 온 거랑 오른쪽에서 온 거랑 비교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일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을 이제 해보면 어떤 일이 생겨? 얘도 똑같이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x분의 x제곱이 돼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x만 남기 때문에 0이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돼? 둘이 일치하고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럼 저기 극한값이 있다는 거죠. 그 값을 왜 구했냐고요?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에 이거 극한값이 있는 극한값이 0이라는 거예요.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미분한 거예요. 근데 미분한 거에 왼쪽 극한값, 자극한 값이랑 미분한 거에 오른쪽 극한값이 같은지 보는 거야. 근데 애초에 연속이면 극한값이 있지 않나요? 자, 얘는 그러니까 극한값이 아니라 미분 계수의 극한값이에요. 극한값은 여기 있어. 극한은 x제곱이죠. 미분 계수는 어떻게 하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래야 되냐라는 걸 보기 2번을 보시면요. 5번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죠. 얘 또한 극한값이 함수값과 일치하는 연속인 상태죠. 왜냐면 왼쪽에서 마이너스 x로 0으로 보내도 0이고요. x에서 0으로 보내도 0이죠. 자, 그리고 f0도 0이야. 그런데 우린 얘의 그래프가 아까 내가 얘기한 어떻게 돼? 요 뾰족한 첨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불편하죠? 만났다라고 생각해.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에 자극한일 때 x 빼기 0분의 f x 빼기 f요. 자, 여기서는요 0에 자극한이면은 fx는 뭐가 돼?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에 자극할 때는 x분의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0에 우극할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을 해보면은요 이번에 어떤 걸 할 수가 있어? 리미트 x가 0에 우극할 때 얘는 x분의 여기서 어떻게 돼? 양수니까 x가 돼서 1이 돼요. 근데 분모는 왜 그냥 X예요? 분모야? 네. 분모가 원래 변화량이니까 베타 빼기 알파분의 f 베타 빼기 f 알파였잖아. 얘는 베타에서 알파까지 어떻게 돼? 증가량을 보여주죠. 근데 베타 대신에 x라고 하면은 x하고 알파의 변화량이죠. 그럼 x에 내가 베타를 넣을 수도 있고 감마를 넣을 수도 있고 3을 넣을 수도 있고 x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이랑 변화한다라는 거니까 x. 근데 어떻게 돼? 0이랑 구하는 거니까 0을 빼준 거예요. 그럼 0 x 되잖아. 그럼
자,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계속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오른쪽으로 미분하면 1이죠. 그럼 0에서는 어떻게 돼?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는 연속이나 보통 여기 써요. 연속이나 미분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저거 핸드폰 좀 시키는 시간을 가질 겸 그렇게 할 거고, 그거 끝나고 나서 3-1, 2, 3, 4번을 풀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 일주일 때마다